홍길동전의 저자 교산 허균편입니다. 1569년 12월 10일 선조때에 태어나서 1618년 10월 12일 광해군 때까지 49세를 살았다. 허균은 강릉 초당동에서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초당 허엽과 둘째 부인인 강릉 김씨 사이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 허엽은 문정가로 이름이 높았고 동복 누나인 허난설은 당대 시인으로 유명하였고 형인 허성은 유조판서를 지낸 명문가문 출신이다. 아버지 초당 허엽은 한때 강릉의 맑은 물로 초당두부를 만들어 그 명성이 항성부까지 전래되었으나 초당은 관료로서 장사한다고 하여 탄핵받기도 하였다. 부친 초당은 동인을 창당한 일원 중 한 사람으로 후일 허균은 동인에서 분리된 북인의 일원이었고 그중 강경파인 대북으로 활동하였다. 허균은 어릴 적부터 기억력이 비상하였고 10세 이전의 소년기 때 글을 잘 지어서 주변을 놀라게 하였다. 허균은 5세 때부터 형 허봉의 친구인 송곡 이달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9세 때 이미 묘사를 잘하여 시를 잘 지을 줄 알았다.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로움을 달래려 더욱 시문 공부에 전념하였다. 첫 스승인 이달은 당시 원주에 살았는데 그에게서 인생관과 문학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서자 출신으로 출세가 어려웠던 스승 이달의 처지에 비애를 느꼈는데 허균도 둘째 부인의 아들로 서자와 다름없는 형편이라서 이달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여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한다. 허균은 그 후 당대의 대학자 유성룡의 문화에 들어가 성리학과 글을 배웠다. 허균은 16세 때인 1585년 초씨에 급제하고 안동 김씨와 혼인한다. 23세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피난을 가던 중 부인 안동 김씨가 단천에서 처자를 낳다가 사망하고 어린 아들도 전란 중에 병사한다. 가족을 잃은 허균은 이후 지필에 몰두했는데 외가 애일당 뒷산에 이름을 따서 호 교산을 사용한다. 그 뒤 허균은 동인의 초대 당수인 김효곤의 딸과 청혼한다. 허균은 25세 때인 1594년에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3년 후에는 문과 중시에 장학극제를 한다. 29세인 1598년에 황해도 도사로 파견되었으나 서울의 기생을 떨어들여 가까이 했다는 탄핵을 받고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파직된다. 뒤에 복직하여 춘추관, 기주관, 평조, 정랑, 병조, 정랑 등이 되었다. 32세인 1601년 충청 전라지방에 세금을 걷는 전운판관으로 부임한다. 전운판관이 되어 임주로 가던 중 부안에서 유명한 시인이자 기생인 매창을 만난다. 이후 둘은 문학적으로 많은 교류를 한다. 35세인 1604년 소환군수로 부임했으나 불교를 믿는다는 암행의사의 탄핵을 받아 또다시 벼슬길에서 물러난다. 허균은 1606년에 명나라 사신 주지본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글재주와 넓은 학식으로 이름을 떨쳤다. 누나 난설원의 시를 주지본에게 보여 그녀의 사후 18년 뒤에 중국에서 난설원집을 출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공로로 삼척부사가 되었으나 3달이 못되어 불상을 모시고 영주가 참선을 했다는 탄핵을 받고 쫓겨난다. 38세인 1607년 7월 복직하여 내자시정, 사복시정을 거쳐 12월 공주 목사를 부임하였으며 또다시 파직당한 뒤에는 부안으로 내려가 산천을 유람하며 기생 매창을 만났고 천민 출신의 시인 유희경과도 교분을 두터이 하였다. 41세인 1610년 10월 과거시험 담당자의 한 사람이 되어 과거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자신의 조카와 조카 사위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사헌부에서 탄핵당하여 42일간 의군부에 갇혀 지내다가 그해 12월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로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그는 학동들을 가르치는 한편 글을 써서 1611년 시문집인 성소 부부고 64권을 엮었는데 미식가였던 허균은 이 시문집에 도문대작이라는 음식 폭평책을 실었다. 유배지에서 거친 음식만 먹게 되자 이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생각나는 대로 서술한 책이다. 도문은 도축장의 문이고 대작은 크게 씹는다는 뜻이다. 즉 이 제목은 현재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생각하며 도축장물을 향해 입맛을 다친다 라는 뜻이다. 43세인 1912년에는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완성한 후 석방되었으며 그해 12월 진주사에 임명되어 명에 갔다가 이듬해 초 귀국한다. 44세인 1913년 박응서, 서양갑, 시무영 등 명가 출신의 서자 7명이 적서차별을 폐지해달라는 자신들의 상소가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도짓듯 악행을 일삼던 중 조령에서 은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 량을 강탈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들은 여주 남한강변에 토굴을 파고 무륜당이라 명명하고 강변치루라고 자칭하였다. 허균은 이들과 친분이 있었지만 이들이 노상에서 강도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이 중 박응서가 체포되는데
치조 중 영창대군을 옹립하여 역모를 일으키려 했다며 인보광우의 아버지 김재남이 자신들의 우두머리이고 인보광우도 역모에 가담했다는 허위자백을 하게 된다. 이는 대북의 이이첨이 영창대군의 외조부 김재남을 죽이기 위해 허위자백을 시킨 것이다. 이들과 가까이 지냈고 역시 서자 출신이었던 흑윤도 동조했다고 의심받았으나 이이첨에게 아부하면서 대북당에 가입함으로써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45세인 1614년에 천추사가 돼 중국에 다녀왔다. 이때 명나라의 각처와 고서점을 다니며 진기한 책과 유교, 불교 경전을 입수하여 조정으로 보냈고 광해군은 그의 능력을 칭송하였다. 그 이듬 해에는 동지, 염, 진주부사로 중국에 다녀왔다. 두 차례 사항에서 많은 명나라 학자들과 사귀었으며 귀국할 때 태평 관계를 비롯해 많은 책을 가지고 왔다. 그 가운데에는 천주교 지도문과 지도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를 조선인 최초의 천주교인으로 보기도 한다. 흑윤은 1615년 2월 귀국하여 2월 승문원 부제조, 5월 승정원 동부승지, 6월 가선대부로 승진하였다. 47세인 1616년 자헌대부로 승진, 정조판서가 되고 10월 정헌대부로 승진했다. 48세인 1617년에는 정의품 의정부 자참찬 겸 예조판서에 올랐다. 이해 말부터 흑윤은 인목 대비 폐출 논의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대북파의 영수였던 이이첨은 남인 서인의 지지 기반의 뿌리 인목 대비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는데 아들 광해군이 어머니 인목 대비를 폐모하는 것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왕조에서 그 근본 윤리인 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짓이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이첨도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자 이이첨은 방패막이로 흑윤을 내세운다. 그리하여 흑윤은 이이첨의 부추김을 받아 인목 대비 폐비론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신하들은 이 모든 것이 이이첨이 계획한 일임을 알았지만 앞에 나서는 흑윤 또한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인목 대비 폐모론에 적극 찬성하자 그를 좋게 보던 인사들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북인 내에서도 폐모에 반대하는 명의정 기자헌과 수시로 마찰을 빚었다. 이 일로 기자헌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기자헌이 길주로 유배를 가게 된다. 그러자 흑윤의 제자였던 그의 아들 기중격은 흑윤이 이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의심 부친을 구하기 위해 비밀상소를 올려 흑윤이 역모를 꾸몄다고 주장하고 흑윤도 상소를 올려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변명하였다. 이듬해 1월 기중격은 계속 상소를 올려 그를 공격했고 흑윤 역시 자신이 역모와 무관하다고 해명을 한다. 이 무렵 이이첨의 외손녀인 세자빈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흑윤의 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내정된다. 흑윤에 대한 이이첨의 경계는 한층 강화되었고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런데 때마침 8월 남대문에 포악한 임금을 치러 하남 대장군인 정아무개가 곧 온다는 내용의 벽사가 붙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은 흑윤의 신복 현흥민이 붙였다는 소문이 돈다. 이이첨은 이번에는 흑윤을 변호하지 않고 광해군에게 흑윤 일파의 처형을 주장했다. 그로서는 흑윤이 더 이상 승모가 없어졌고 영창대군 살해, 인목 대비 폐모로 거세진 비난 여론을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흑윤은 토사구팽 당한 것이다. 흑윤은 곧바로 체포되어 의군부로 합송된 뒤 소감되었고 수감 중 이이첨이 의군부에 드나들며 곧 풀려날 것이라는 말을 하며 흑윤을 안심시키다가 갑자기 끌어내 처형해버렸다. 제대로 된 신문 한 번 없었던 흑윤은 신문 반도인 줄 알고 나왔다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자 경악하여 광해군에게 잠깐만 아뢰올 말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신하들이 닥쳐라 역정놈아 라고 욕을 퍼부었고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나가야 했다. 자신이 역적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자 동의 못한다고 버텼지만 억지로 서명하곤 능지처참형을 당한다. 그에게 능지처참이 집행될 때 무려 3000번 이상 회질이 가해져 살점이 도려내진 뒤 목이 잘려 매우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때 그의 나이 향년 49세였다. 시집간 두 딸은 연좌되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은 연좌되어 처형당한다. 자신이 체포될 것을 예감한 흑윤은 자신의 문집인 성수호 부부고를 딸의 집으로 옮겨놓고 다음날 체포된다. 그는 도피하라는 지인들의 권고를 거절하고 자신의 저서와 작품들, 누나 허난설원의 신문들을 모두 손수 장녀의 집에 옮겼다. 역적으로 형을 당한 까닭에 그의 저작들은 대부분 불태워지고 성수시와 학산초담, 성소부고 등 일부만이 오늘날까지 남아 그의 사상과 학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 있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 시절 희생된 사람들은 그의 복권과 추송이 이루어졌으나 흑윤만은 유일하게 대한제국이 망하던 시점까지 복권되지 않고 망고 역적으로 남게 되었다. 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고 훗날 20세기 초에 이르러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에 가묘가 조성되어 두 부인과 합장하였다.